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수장 겸임교수 겸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법률사무소 소속 손해사무소로 근무 중인 이윤석 손해사무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업은 손해배상업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낚시 어선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그런 사례입니다. 요즘에 그 낚시 활동 많이 하시죠? 저도 뭐 배낚시 같은 거 낚시는 잘 할 줄은 모르는데 그냥 가서 이렇게 들이고 분위기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애들이랑도 한 번씩 갔다 왔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배 타고 나가다 보면은요, 배가 파도에 이렇게 넘실거리면서 앉아있던 고객분들이 그 파도 때문에 넘어지면서 허리가 부러진다든가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배 선주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선주가 만약에 보험이 없다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보험이 있다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낚시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낚시어선 배상책임 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하십니다. 보통 이제 뭐 D 손해보험에 좀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가입이 돼 있으면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다쳤다 그러면 그 배 선장 또는 그 선주분한테 청구를 하면 보험 접수가 되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미끄러운 바닥에 물기를 받고 넘어졌다. 식당 주인한테 배상해달라고 했더니 어머 우리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 보험으로 처리하시죠.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로 똑같은 그 절차에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뭐 이름만 좀 생소하지 그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서류를 같이 검토해 보시죠.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토요일날 낚시배에서 떨어지셨어요.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이 파도가 이렇게 크게 치니까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몸이 튕기면서 배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셨는데, 엉덩이부터 떨어지면서 이렇게 요추 1번 압박골절상을 입으셨고요. 다친 부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1번이 이렇게 그 내려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요추 1번이거든요. 보통 요추가 5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요추 1번이 골절되셨고, 이 경피적 성형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진 자체는 이제 골시멘트를 하기 전 사진이시고, 좀 나이가 있으셨어요. 이분이 나이가 70 정도 되셨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셨고, 당연히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필히 하죠. 그래서 쭉 보니까 요추 1번 골절을 당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T스코어가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고요. 마이너스 2.0부터는 골연화증으로 보죠. 마이너스 1.8이면은 이걸 기여도를 잡아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기호도 안 잡고 그냥 장애를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장애를 판정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지만은 배상의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Z스코어는 마이너스 0.4인데 이건 상대적 점수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다. 절대 점수로 봤을 때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어요. 실제로 활동량도 많으셨고 개인 사업자셨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는 보시면 뭐 이렇게 요추 1번 압박골절 확인이 되시고 8주간 진단 받으시고 나중에 골시멘트 하고 퇴원하셨고요. 골시멘트 하신 다음에는 보통 한 일주일 내에 퇴원을 빨리 하시죠. 그래서 빨리 퇴원하셨고,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게, 이 배상책임보험은 지불보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불보증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 교통사고는 여러분들 지불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병원 측으로 내줍니다. 근데 이 배상책임보험은 역시 남이 그 책임을 져줘야 되는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지만,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보증 제도가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우선 내가 치료비를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갖다 제출해야지만이 그 영수증을 토대로 과실을 감안한 치료비를 줍니다. 또는 약관에, 배상책임보험도 약관에 가지급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배상책임보험도 지불보증 제도는 없지만 가지급보험금이라고는 있습니다. 가지급보험금.
그래서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만약에 치료비가 정 없다, 급하다, 돈이 급하다 그러면 가지급보험금을 청구를 함으로써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좀 보전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장애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7번 골절이시고 배상책임보험이니까 당연히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정을 쭉 받아보니까 압박률의 45%, 그리고 후만각 31도로 측정돼서 32% 사고관여도 10년 한시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10년 한시 하나, 어떻게 하나, 그냥 영구장애로서의 의미만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액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산정한 후 보험회사에다가 의견서를 보냈었고요. 하나를 빼먹었네요. 과실이 중요한 게 바로 과실이죠. 낚시업체 배상책임보험은 자, 파도가 넘실거리다가 이제 그 승객이 전도된 경우, 이 경우 과실 어떻게 볼 것이냐.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이 딱 정해져 있는 유형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통통배 같은 경우에는 배 끝에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 배가 이렇게 파도로 탁 튕기면서 이제 마침 이렇게 그 간이 화장실로 올라가던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튕기면서 바다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나서 돌아가셨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 법원에서 그 피해자분의 과실을 15% 산정했습니다. 15% 산정했고, 그 다음에 그 통통배를 타고 역시 낚시를 하고 계셨는데, 옆에서 큰 배가 지나가면서 이 파도가 넘실거리잖아요. 그 너울거리는 파도 때문에 이제 몸이 한번 떴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배 밖으로 떨어지진 않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처럼 배 안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 과실을 30% 잡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해자의 책임 제한을 70%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앉아 계시다가 이제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넘실거리는 파도 때문에 이제 몸이 한번 떴다가 바닥에 추락한 사고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너울성 파도, 큰 배가 지나가면서 너울거렸던 거하고 비슷한 사례다, 이렇게 봐가지고 저희는 우선 30%가 아닌 20%를 넣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판례 나왔던 사례는 배가 지나가면서 했던 거고,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낚시가 끝나고 오는 길에 큰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전도되신 거기 때문에 배를 운전하는 선장 입장에서 조금 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지 않았겠나. 그렇다면 과실은 30%가 아니라 20%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실 20% 얘기했었고요.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30% 주장했었죠. 처음에 40% 얘기하다가 판례 얘기한 30%, 그리고 뭐 분쟁을 통해 가지고 20% 결정이 됐고, 장애 부분도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손해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다만 장애는 32%를 요즘에 다 주진 않아요. 사실 수술을 안 하고 웬만한 경우 아니면 다 주진 않기 때문에 이 32%의 약 4분의 3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위자료는 당연히 현재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위자료는 8천만 원 기준으로 들어갔고요. 소득도 당연히 다 인정이 됐죠. 왜냐면 개인 사업자셨기 때문에 소득이 꽤 되셨어요. 제조업에 종사하셨었고 개인사업자로 연소득이 한 7천 정도 나오셨습니다. 순소득으로 산정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한 후 종결이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뭐든지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 그에 수반하는 이제 위험도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위험은 필연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고는 또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죠. 그래서 내 잘못이면 내 비용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받아야 되는데, 보험사가 끼게 되면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내는 고객의 눈치 보지 않고 돈을 지급해야 되는 피해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만 봅니다. 적게 줄 거 왜 많이 줬냐라는 식으로 배임을 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의 눈치를 보지, 돈 내주는 고객, 돈을 지급해야 되는 대상인 피해자는 사실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질 않습니다. 아웃 오브 안중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확하게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좀 먼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보험회사와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포털 검색 손해상사 이윤석을 검색해서 저와 관련된 블로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연락을 주셔도 되고 폰메일 남기셔도 되고 대표번호를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는 내가 금요일날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이 있을 때는 부재중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